거제 조선소 집단 감염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 목욕탕 관련 바이러스 검사 결과 변이는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진주와 거제가 정밀방역 지원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두 곳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도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지난해부터 영상통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일 년 중 이맘때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3월이 가장 긴장된다는 산불감시원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진주 목욕탕과 거제 유흥업소 관련 감염 전파가 매섭습니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격인데요. 이 거제에서는 조선소 집단 감염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권정숙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먼저 두 곳의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진주를 살펴보죠. 확산세는 어떻습니까? 네, 진주에선 최근 두 곳의 목욕탕에서 감염이 나오면서 확진자가 2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19일 그나마 하루 수십 명씩 이어지던 목욕탕발 확진자는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처음 발생한 사우나와 관련해 현재 7,300여 명이 넘게 검사를 했는데 이 중 900여 명의 검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목욕탕 등 진주에서 관련해선 470여 명이 넘게 검사를 했지만 역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또 진주 목욕탕 사례와 관련해서도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나왔죠. 네, 일단 최근 진주의 첫 확진자가 나온 목욕탕에서 짧은 기간 2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변이에 대한 우려도 컸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경남도 방역당국이 이 목욕탕 관련 2명의 검체를 검사 의뢰한 결과 다행히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기존과 같은 바이러스로 나왔습니다. 다만 19일 진주에선 지난 2일 백신을 접종한 한 요양원 종사자가 확진됐는데요. 때문에 해당 요양원 종사자와 입소자 등 7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종사자 말고도 진주에선 지난 17일과 18일 다른 요양병원 종사자 4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3명도 지난 2일과 4일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 상황은 그나마 감소세인데 거제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조선소로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거제는 유흥업소 관련 누적 확진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현재 유흥업소와 목욕탕 방문자, 접촉자 등 7천여 명 넘게 검사가 진행됐고 여전히 890여 명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거제 조선소에는 20여 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조선소는 작업 특성상 함께 모여 일을 하다 보니 접촉이 불가피하고 통근이나 식당 밀집도도 높아서 연쇄 감염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거제시는 현재 셧다운할 정도의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업장 폐쇄 권고는 철회했는데요. 일단 570여 명의 검사가 진행 중이고 경남도가 19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 이용자 2천여 명에 대한 검사도 시작하고 있어서 확진자 추이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진주에 이어 거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정밀방역 지원 지역이 됐군요. 네, 경남도는 진주와 거제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질병관리청에 두 곳의 정밀방역 지원지역 지정을 요청했는데요. 지난 17일 선정됐습니다. 지정이 되면 전수검사를 위한 검사비와 방역 물품,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검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2,600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코로나19 상황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진주시가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진주시는 해열 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국이나 병원, 의원에서는 해열제를 사는 유증상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시는 관내 약국 600여 개소와 편의점 280여 개소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대동 목욕탕 인근 상가와 노점 상인, 인근 상평동 지역 주민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지난해부터 경남소방본부가 영상통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 보여주세요. 환자 보여주세요. 목에 떡이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60대 여성. 화면 왼쪽은 사고 현장, 오른쪽은 119 상황실입니다. 구급상황관리사가 영상통화로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지시합니다. 밀차 올려요. 배를 밀차 올려. 네. 자, 지금은 어머니 얼굴 한번 봅시다. 얼굴 한번 볼게요. 입에 떡이 걸려 기도가 막혔던 60대 여성은 영상통화로 한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없는 걸로 발견이 되셔가지고 저희 긴급 상황으로 영상 통화를 이제 해드렸고 확인한 바 심정지 호흡으로 추정이 되어 바로 심폐소생술 지도를 도와드렸습니다. 중간에 확인해본 바 환자분 자발 호흡이 발생되어 이제 하임리 처치 지도로 넘어갔고요. 응급처치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분 이내. 이 때문에 구조대원이 출동하기 전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조 신고가 들어오면 119 상황실에서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겁니다. 그 다음 환자 증상을 확인한 뒤 적절한 응급처치법을 안내합니다. 지난해 경남소방본부에서 영상통화로 한 응급처치 건수는 약 300여 건.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30여 건에 달합니다. 영상통화 응급처치 지도는 기존 음성 지도보다는 실제로 대면 대 대면으로 환자 처치를 지도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쉬운 응급처치를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4월부터 응급상황별 대응 동영상도 만들어 도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그런데 1년 중 이맘때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불 감시원들인데요. 3월이 가장 긴장된다는 산불 감시원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안동시 임동면의 야산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산 정상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울창했던 숲은 잿더미로 변했고 산불 감시 카메라와 기상 관측 장비마저도 불에 녹아내렸습니다. 10여 년째 산불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인수 씨. 산불 예방 홍보 방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두 가구가 살고 있는 산골 마을까지 구석구석 누비며 불조심을 당부합니다. 경각심이 덜난지는 모르겠는데 그 골고리 이래 순찰하고 이래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분은 좀 얘기하면은 듣는 척하고 해가지고 이제 끄기도 하고 조그만 불이지만 끄기도 하고 하는데 좀 불이란 게 요번 이 계기에 임동면에 이 큰 불이 나버렸는데 이 계기를 삼아서라도 동 주민들이 좀 불에 대한 생각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 산 정상의 감시탑에서 근무하는 산불 감시원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집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매의 눈으로 산불을 감시합니다. 연기가 올라오면 벌써 대응은 늦어요. 그러니까 많이 났다는 뜻이라서 좀 대응은 늦고 안 보이는 게 제일 답답하죠. 좀 다른 데 잘 보이는데 우리 동네가 잘 보이는 곳에 하나 좀 힘들겠지만 설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 대부분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산불. 봄철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감시원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와 마산대학교, NC다이노스가 경남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세 기관은 19일 마산대학교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 스포츠 산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는 선수단의 재활 등 회복 프로그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마산대학은 지역 인재 양성과 시설, 장비 공동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NC다이노스 구단은 사인회와 야구대회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와 고양, 수원, 용인시가 자치분권위원회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내년에 특례시가 되는 4개 도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김수는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특례시의 과감한 권한이양이 필요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상반기에 대도시 특례 사무를 먼저 심사하고 반영해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4개 특례시와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인 도사의 사무이양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후 경남 미얀마 교민회 내옴 회장과 경남 이주민연대 상임대표 이철승 목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남에도 2만 8천여 명의 미얀마 교민이 살고 있다며 도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경남도가 지원할 부분과 정부에 대한 요청 사항도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고성군 공무원 가운데 가장 먼저 부동산 특별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15일부터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부동산 특별조사 착수를 발표했고, 백 군수는 대상자 중 처음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고성군의 부동산 특별조사 대상은 군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5급 이상 공무원과 전현직 개발사업 부서 직원은 배우자와 직계, 비존속까지 포함입니다. 군은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합천 3.1 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이 3.1 독립운동 기념탑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묵념과 헌화 등의 기념식으로만 진행됐습니다. 합천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는 3월 18일 삼가 만세 시위를 시작으로 4월 초까지의 치열했던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경연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해 지역 신선 농산물 다선농가가 제25회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은 부경 파프리카 수출농단 황순남 씨와 김해 단감 수출농가 최무숙 씨가 각각 30만 불, 한림딸기 수출농단의 김성택, 박태재, 조현진 씨가 각각 10만 불탑을 받았습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다양한 수출 지원 시책을 펼쳐 750억 원이 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거창군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지는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등 거창군이 자체 시행한 개발사업 7곳과 민자사업지인 송정택지지구로 10년 전까지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합니다. 거창군은 6급 이상 공무원과 사업 관련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소까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다음 달 23일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